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7일 밤 8시 55분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방식을 관찰하면은 이분이 성공할 대통령인지 실패할 대통령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 어떤 회의에 참석하느냐, 대통령의 일정을 쭉 추적하면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예컨대 저는 2014년 무렵에 아베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을 한번 비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분단위로 사람을 만나고 특히 어떤 부서의 실장, 국장급을 하루에도 10명 이상씩 만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장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수석은 뭐 몇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고 그 아주 한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이 국정 장악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만남의 스타일이죠. 큰 조직을 운영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각계각층을 잘 만나야 합니다. 비서실에 둘러싸여도 안 되고 청와대에서만 생활해도 안 되고 바깥으로 출입을 해야 되고 바깥에서 현장 감각을 익히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조용하게 생각할 시간도 가지고 또 전략 담당자와도 만나고 그리고 실천 담당자와도 만나고 두루두루 만나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작년에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비서실에 둘러싸여 있는 시간이 많고 비서실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장관들과 보내는 시간은 적고 현장에 가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보다 좀 더 체계적인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실이 문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걸 했군요. 지난해 11월.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한 북한 관련 일정은 모두 33건, 경제 현장 관련 일정은 18건, 그러니까 북한 관련 행사나 회의에 많이 참석했다. 2배 정도 많이 참석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청와대 외부에서 이루어진 국내 전체 일정 230건에 견줘봐도 북한 관련 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14.3%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말과 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제보다 북한에 더 중점을 준다. 북한에 더 중점을 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보다도 강경부와 외교부 장관을 더 많이 만난다. 기획재정부 53회, 산업통상자원부 65회, 강경화 외교부 장관 97회. 문제는 강경화 장관을 이렇게 자주 만났으면 외교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일 관계도 좋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이렇게 자주 만나서도 북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북한 이야기는 주로 되는 방향이 김정은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김정은을 의식한 그런 논의가 중점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많이 만나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생각하는 방향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이 아니라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만 관심이 갔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문제다. 그 북한은 김정은이다. 그럼 김정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김정은이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누굽니까? 반국가단체 수괴고 쉽게 말하면 살인마죠. 살인마. 악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악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머릿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도연구원과 박 의원실은 또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자 당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시각에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했지만 취임 후 600일 중 160일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으며 그중 연차 휴가였던 21일을 제외한 139일은 깜깜이 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일정 2144건 중에서도 82.2%는 참석자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사 일정의 경우에도 청와대 공식 일정상에는 600일간 총 1,800끼니 중 조찬 1건, 오찬 65건, 만찬 34건 등 단 100회만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혼자서 식사한다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혼자서 식사하면 안 되죠. 그 아까운 시간입니다. 대통령은 여러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대부분의 일정이 청와대, 특히 여민관에 집중되어 있었다. 청와대에서만 행사한 게 75%, 여민관에서는 55%. 출입이 제한된 관저보고도 102건. 청와대 보좌진으로서의 보고가 총 1153건으로서 53%. 그중 비서실 보고는 763건으로서 66%나 된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 장관과 만나고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비중은 너무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서실 보고는 외부에서 오는 보고를 한 번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맞춰주는 아부성 보고, 미화성 보고가 자연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싫어할 보고는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서실이 그런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대통령은 현실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대충 생각했던 대로의 통계가 나왔네요. 김정은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는 트럼프의 구호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일의 우선순위는 김정은, 북한 먼저라고 하지만 김정은 먼저죠. 김정은 먼저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일정을 조금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 수상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베 수상 일정은 그 다음날 일본 언론에 항상 납니다. 아주 자세하게 납니다. 어느 정도 자세하게 나는지 작년 7월 27일의 아베 수상의 일정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촘촘히 되어 있는지. 오전 8시 52분 공저를 출발했다. 자기 숙소, 개인 숙소입니다. 공저를 출발 53분에 관저에 도착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관저에 도착했다. 공저는 수상의 개인적으로 쓰는 집입니다. 관저는 공식적으로 쓰는 사무실입니다. 3분 뒤 8시 55분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 모리 다케오 외무심의관이 들어갔다. 50분 뒤 9시 41분 마사키 오사무 외무성 구주국장이 참여했다. 국장이 참여합니다. 보통 수상을 국장이 만납니다. 그 다음에 9시 52분에서 59분 사이 젊은이 육성 지원진 본부 사람들을 만났다. 10시 2분에서 13분 사이 11분간 내각 회의를 했다. 아주 짧게 하네요. 10시 22분부터 32분 사이 10분 사이에 야치 국가안전보장국장, 외무성의 아키바 사무차관, 가나스키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따로 만났다. 그 다음 10시 33분에서 11시 22분 사이 한 50분 동안 야치 국가안전보장국장 아키바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의를 했다. 10시 30분에서 32분 사이 2분 사이에 재무성의 오카모토
시계악기 사무차관 오다 미츠루 주계국장을 만났다. 11시 33분에서 59분 사이, 그러니까 26분 사이에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난 사람이 아주 실무자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오후는 어떠냐. 오후 12시 1분에서 12분 사이 11분 동안 자민당의 누카카 후쿠시로,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두 동일본 대지진 부흥 가속화 본부장들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했다. 그리고 마사요시 부흥상, 세코 히로시 경제산업상, 나카가와 마사하루 환경상이 동석을 했다. 이렇게 자세히 적힙니다. 12시 50분에서 53분, 3분 사이에 가토 히사요시 등 세 차관급을 만났다. 그 다음에 12시 54분에서 57분 사이, 3분 사이입니다. 나카무라 아키히로, 마에카와 마모루 등 심의관들을 만났다. 그 다음에 12시 58분에서 1시 1분 사이야. 그러니까 3분 사이에 스에마츠 히로유키 등등등등 사무차관, 장관 등을 만났다. 이렇게 적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1시 52분에서 2시 12분 사이에 호우비상재해대책본부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시 15분에서 45분 사이 모데키 도시미츠 경제재생 담당상과 만났다. 3시 1분에서 52분 사이 51분 동안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모리 요시로 회장을 만났다. 4시 2분 관제를 출발해가지고 23분 자민당 본부에 도착해가지고 당 홍보용 비디오 메시지를 녹음을 했다. 4시 55분 그곳을 출발했다. 5시 16분에 도쿄 도미카야의 사저에 자기 개인 집에 도착을 했다. 이 사저는 자기 순수한 사저, 자기 평소에 사저 개인 집입니다. 도착했다. 오후 5시 28분 오전 5시 28분 손님이 없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적혀 나옵니다. 치밀하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7월 29일 현재 7월 16일에서 작년 7월 16일에서 28일 일주일 동안의 일정 공개되지 않았고 7월 19일 및 20일 일정을 쭉 한번 봤습니다. 아주 듬성듬성 있고 매일 평균 한 7건의 일정이 적혀 있고 역시 청와대 내 일정 그리고 비서실로부터 보고받는 게 거의 뭐 전부 다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역시 바깥과 고립이 되고 편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지금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보다 북한 문제다. 북한 문제라고 했을 때 북한 주민이라든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게 아니고 김정은 문제다. 김정은 먼저. 그런데 그 김정은 먼저도 좋은데 김정은 먼저라고 하면은 김정은을 어떻게 압박을 해가지고 민주적 지도자로 만들 것인가, 김정은을 어떻게 압박을 해가지고 핵을 폐기하도록 만들 것인가, 김정은을 어떻게 압박을 해가지고 국군포를 돌려받을 것인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잘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김정은을 편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의 핵 미사일을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이 되는 쪽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김정은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한 생명재산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한 사람을 위해서 5천만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 평소 생각이 북한 중심으로 대통령의 생각과 정책과 행사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걱정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